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부살람의 10분 세감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전 사례, 예, 질의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한번 이번에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예, 개정 내용도 좀 포함된 내용이라, 예, 제가 한번 요거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올리는 기본적인 내용들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전 사례들을 이제 계속 할 건데, 이제 틈틈이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은 예,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이번 사안은 상속주택이 있을 때 지금 지분이 좀 쪼개져 있어요. 이럴 때 양도세 관련된 문제랑 이분이 종합부동산세 이제 그 내용인데 이분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내용이 좀 깁니다. 긴데, 일단 용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가 건물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지분 상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 질의하신 분 지분은 한 23%예요. 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수 지분이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23%고, 그리고 한 분을 지분을 높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분이 높은 분이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니 주택이었는데 이건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근데 이제 요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한 거죠. 새 주택을 이제 구입했어요. 상속주택 지분이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 이분은 어디서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소주 지분이고 대표 지분자가 따로 있는데도 상속주택 때문에 1세대 2주택 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나요?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이렇게 못 받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종부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중과 이거 받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개정 세법을 보니까 지분 20% 이하에 동시에 3억 이하라고 하는데 이제 공시지가 3억 이하입니다. 주택수에 불포함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지분을 넘기면은 내가 그러면 1주택 조건이 되느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질의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분이 이 부분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양도세랑 연관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오늘 지금 청취자 여러분, 이거 듣는 분도 이거 지금 딱 듣고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건데, 제가 한번 좀 알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징여와 매매 중 어떤 방법이 낫겠는지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분은 지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지금 걱정하고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먼저 이건 알고 계시면 좋죠. 왜냐면 이제 살다 보면 상속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니까, 먼저 이제 상속을 공동 소유로 받게 되면요. 그럼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지분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은 51%, 한 분은 49%다. 그러면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51%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속지분이 많은 사람. 이게 나중에 양도세나 이런 거 할 때 좀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2명. 2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상속주택을 판단하느냐. 일단 공동상속일 때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의 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상속주택이 있는데 형, 동생 다 같이 거주 안 한다 이럴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 최연장자를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건 그거예요. 상속주택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물론 이제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돌아가신 경우인데, 근데 상속주택은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정 이렇게 주택수에 이렇게 포함해주고 안 해주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요것 이 상속주택 때문에 뭐 요즘 뭐 조정대상자처럼 뭐 중과가 된다든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취지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그런데 몇 가지 또 단서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에 해당이 되면은 다른 주택, 이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매매할 때는 좀 자유롭다. 예.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주택이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혼자 다 이제 상속 받은 거예요. 한 분만 계셔갖고. 근데 이분은 그 상속주택 받기 전에 이 주택이 있었다는 가정입니다. 이 주택이 있게 되면은 우리 그 비과세 특례가 있어요. 상속으로 인한 이주택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럴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자, 그 상속주택 받기 전에 먼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서 그 양도세, 절세를 하는 그 비과세 혜택 방향은 요 주택이 있죠? 요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은 이게 일시적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맞추고 매도하면 얘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속주택은 1주택도 비과세 조건으로 또 매도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그 상속주택을 만약에 먼저 매도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양도세 이게 지금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은 얘는 2주택 조건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이렇게 받게 됐을 때는 기존에 주택이 있을 때는 요거 먼저 처분해라 그 말씀이고요. 참고로 상속주택을 받고 나서 이게 주택이 또 새로 취득하죠. 이럴 때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때는 얘를 취득 시점부터 뭐 1년 이상 뒤 뭐 취득하고 뭐 이런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이제 만족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처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삐리링 돌아가서, 이제, 아까 질문자님 그 내용대로 한번 보면은, 이분은 그 형님이, 그러니까 제일 많다는 가정합니다. 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충 한번 해볼게요. 이 상속주택이야, 형님이 일단 많은 분이 있고, 그러니까 동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분이 아까 23%라고 했는데, 25%씩 있다고 일단 가정할게요. 이럴 경우에,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지분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이 C, 그 형님, 여기 이 케이스에서 형님이 주택으로 돼요. 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B나 이 D, 이 형제들은 이 주택과 무관하게 그냥 없는 거로 보고 계속 매도 매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택이 없는 거로. 일단 상속주택은 이 지분이 큰 이 형님 소유로 보기 때문에, 예. 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질문자님이 그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 상속주택은 여기 이 질문자님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 주택을 사고 팔 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얘기 좀 길어지는데 요거 뭐냐면 지금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다음에 또 다룰 수 있으니까. 이 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게요. 이 지분이 일로 좀 이동했어요. 한 40%를. 그러면 여기 10% 남고 여기 65%가 되죠. 이럴 때 그러면 상속주택은 누구 소유일까요? 이거거든요. 아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속주택 그 소유자는 누가 되냐면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의 상속주택 소유자가 아무리 이렇게 지분을 넘기더라도 그분 소유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중에 지분을 더 가져왔다. 지분이 많더라도 이분은 그냥 없는 거로 보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 팔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런 내용도 나중에 좀 계속 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살다 보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상당한 다양한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 세법에 나오듯이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런 내용들 제가 좀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질문 하셨죠? 그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양도세가 된다면은 상속주택 경우에 20% 이하이면서 동시에 3억, 이거 공시지가 3억입니다. 공시지가 3억. 불포함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잘못 이제 해석을 한 게 그거죠. 여기 주택수에서 이제 제외되는 건 맞는데, 이게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 제외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할 때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아,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거 참 접하면은 이렇게 충분히 오해도 가능하겠구나.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요 내용은 뭐냐면, 참고로 요 내용이 어딨냐면은, 제가 여기 개정세법 내용에 올려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2019년도 개정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번에 다주택자, 조정대상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 내용 나왔죠? 양도세 일정 금액 넘으면은, 자, 볼게요. 자,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 공동 소유입니다. 이럴 때 원칙은 공동 소유할 때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번에 이거 예외를 하나 뒀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지분율이 동시만족해야 됩니다. 20% 이하여고 공동 상속받은 주택이, 그리고 그 지분 상당 공시 3억 이하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 주택수라는 게 양도세 계산할 때 이렇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아닌 거죠. 이분 케이스는 좀 틀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할 때랑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랑. 그리고 또 단서 조항이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동 소유 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예, 그냥 제외되면 공시지가 빠지는 건 아니고 그 제외될 뿐이지 공시지가는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자, 근데 1세대 1주택 공제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거 종합부동산에서 처음 접하는, 만약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계속 보신 분이면은 감이 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종합부동산세 내용도 달아놨으니까. 예.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시지가 1주택일 때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예요. 2주택일 경우에는 공시지가 6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자, 일단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요게 주택수 제외가요, 중과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얘기 나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9억이냐 6억이냐 이거 판단할 때는, 9억이냐 6억이냐 이거 판단할 때는 요거를 그 판단 기준에 넣겠다는 거죠. 6억으로 공제할 거냐 9억으로 공제할 때는 주택수를 이런 거는 포함해서 6억 9억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제 어쨌든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올려놨어요. 종합부동산세. 왜냐면은 이런 걸 또 알아놓으셔야, 제가 나중에 종합재산세 뭐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제가 계산 한번 한다고 했죠. 다 그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런 걸 알아야지 뭐 내가 얼마를 공제할지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주택수 제외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신 분들이 제가 영상 올려놨어요. 이거 29년이 개정되면서 종부세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될지.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이 뭐였죠? 다주택자 중과였죠. 일단 전국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 일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넣어보면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예, 좀 꽤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 이걸 판단을 하게 되면, 공동소유 있을 때 이거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2주택이 있어요, 지금. 전국. 그분이 요거를 이제 지분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요거에 해당되면은
이분은 종부세 계산할 때 3주택 조건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2주택 조건이기 때문에 중과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넘어가는 순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3주택 중과 대상수로. 같은 얘기로 조정 대상 지역에 한 주택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상속 받는 경우 많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 넘어가면 100% 이제 2주택 조건에 뭐 중과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려가면 계속 합산은 하되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혹시 이제 재산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거 나중에 유불리를 좀 따져야겠죠. 왜냐면은 좀 이렇게 안분해서 지분을 상속을 받든지. 그런데 단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겠죠. 조금씩이라도 넘어가는 순간 어차피 또 합산되죠. 예, 그 조건은 예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요거를 이제 주택수를 이제 요 내용을 지금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로 지금 잘못 해석하신 거죠. 어떻게 조금 좀 어려웠나요? 제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루게 됐는데, 원래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 올리는 취지가 처음에 말씀한 요즘 이제 분양 청약 그런 내용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단 기초적인 내용 다루고, 이제 제가 이런 거 사례들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올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런 개정된 내용하고 좀 복합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다루게 됐고요. 그리고, 그 결혼할 때 뭐 2주택이 되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결혼은 2주택이면 5년 이내에 양도세 비과세. 그런데 3주택이어도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내용도 좀 다뤄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부터 이렇게 이제 특이한 내용들 이런 거 이제 다루다 보면은 절세 방안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기존 내용들 보시려면 이제 구독이나 이런 거 눌러 놓으시면은 기존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 예 한번 하나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고요. 뭐 주택임대사업부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좀 실전 사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영상 찍었다가 다시 찍었어요. 왜냐면 이 포인터가 안 돼갖고 제가 계속 말만 하는 게 있어갖고 지금 두 번을 얘기했네요, 제가.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